비트코인에게 남은 시간은 2달입니다. 이 2달 안에 전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올해는 지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이입니다. 최근 블록미디어 기사에 따르면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며 증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시 상승에 힘입어 비트코인도 61.5K대를 터치해줬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은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건 또 그 방향이 경기가 식어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건 금리 인하에는 힘을 실어줄지 모르나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공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재밌는 게 바로 몇 주 전까지는 여러 악재들 가운데 경기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기사에 실렸는데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게 확실해질수록 금리 인하가 가능해 호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한 번이라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경기 침체를 부르짖을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달간 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일전 분석한 차트에선 최근 상승분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382에서 0.5 구간 정도를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말씀드렸고 현재는 382 근처까지 하락하고 반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6700에서 61,500 구간을 돌파하려 하고 있고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일봉 마감 시 일부 되돌림이 오더라도 65,000에서 66,000달러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두한 하락 채널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전체 하락분에 대한 236, 382 구간을 예상 눌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일봉 이탈시킬 경우 향후 몇 달간 비트코인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어쩌면 올해 불장 시나리오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봉 차트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작년 말부터 만들어진 노란색 확장 채널의 하단부와 하얀색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모두 돌파하며 하락했고 해당 구간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예상 되돌림 라인인 2,600에서 2,700달러 박스 구간 사이에 있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더라도 노란색 추세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중입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뚫어준다는 의미는 매우 긍정적이고 최소한 불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승한 뒤 어느 정도 되돌림 이후 하얀색 채널의 이 상단부까지 상승하는 그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 추세에서 현재 눌려있는 알트코인들도 큰 상승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노란색 추세를 맞고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 매수가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봉상 2,400달러를 이탈해서 일봉 마감하게 될 경우 저가 갱신 리스크가 커지므로 손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QQQ 차트 보시면 현재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 영상마다 나스닥이 475포인트를 돌파해서 일봉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설사 475포인트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전체 하락분에 대한 382 구간을 지켜준다면 여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54포인트 해당 구간을 무너뜨리게 될 경우에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저가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이 618 구간과 382 구간의 일봉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주요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다만 9월달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10월달 4분기부터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엔비디아의 목표가 150달러를 예상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4시간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3월달부터 지속적인 추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6월 말부터 약 30%의 하락분을 보이면서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다시 약 28% 반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 저항을 뚫어주는지 여부가 첫 번째일 것이고 해당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만약 받게 된다면 상단 추세와 이 하단 추세 사이에서 수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렴이 나온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이탈 시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방향으로 이탈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채널 관점으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상승 채널을 확장해서 그렸고 하얀색 추세를 넘기게 될 경우 시장에서 목표로 언급되는 이 150달러까지도 이 채널 상단부에 위치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하락하게 될 경우 저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그 최대 하락폭이 74에서 82.6달러 빨간색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이는 확장한 노란색 상승 채널의 하단부와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지지이고, 사실상 이곳까지 하락한다면 반등하더라도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 형태로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나스닥도 무너지는 추세일 것이고 비트코인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스닥 선물 4시간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일전 언급한 하얀색 추세 저항을 이렇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채널을 이렇게 작도해서 보게 될 경우에는 왼쪽 어깨 그리고 이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나스닥 선물 차트에 이 저항이 나와줄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느냐 마느냐 보다는 이 하얀색 추세 안으로 다시 일봉상 회귀 마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하얀색 추세 안으로 다시 회귀해서 일봉 마감하게 될 경우 빨간색 채널의 이 하단부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현재 이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증시가 한 번 더 힘을 내주면서 이렇게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과 JP모건 분석가들은 현재 경기 지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JP모건 전략가는 앞으로 8월 경기 지표가 이 7월달과 비슷하게 약세를 보일 경우 경기 침체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말인즉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리세션 우려가 더욱 커진다는 것인데, 시장이 언제든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4시간봉 차트입니다.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국채 금리의 하락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노란색 하락 채널의 하단부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얀색 하락 채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하락 채널을 만들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지난 1년간 만들어온 하얀색 추세 저항과 노란색 하락 채널의 상단부가 맞물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국채 금리의 이런 대세적인 하락을 막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앞서 언급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연일 언급드리고 있는 엔달러 차트입니다. 엔달러 차트는 현재 수렴 형태를 만들다가 이 내려오는 하얀색 추세 저항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사 이 저항을 뚫어내더라도 엔달러 차트는 대세적인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뚫어낼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트 그 자체만 본다면 차트는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행 BOJ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까요?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경기 둔화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경제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태세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추세를 보며 현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 2016년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를 전후로 큰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저가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대세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그에 앞서 코로나 쇼크로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던 바 있습니다.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은 직전 반감기가 유사하게 큰 낙폭 이후 빠르게 저가를 놀리면서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반감기를 전후로 큰 하락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과거 프랙탈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비트코인은 이젠 저가를 높이면서 반등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가를 올리며 앞으로 2달간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올해 불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이 2달간 현재 저가를 낮추면서 특히나 54,400달러 라인인 236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추가 저가 갱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런 흐름에서 비트코인의 회복하는 기간이 반년 이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 불장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시나리오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하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